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모셨던 김희정님 모시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북한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7년 동안 이 바닥에서 활동하면서 고인물로 활동하시면서 전화 연결을 해주시다가 2018년에 오신 조선노동당원 맞죠? 예, 김희정님 7년 군 복무했으니까 조선노동당원 김희정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7년 동안 하시면서 뭐 한국하고 연결을 해주고 돈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대략? 대략 그 전에는 처음에는 원래 몇 명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일감이 처음에는 견습 시간 거치고. 제가 2050년도에 그 심부름을 할 때, 무산군에서도 그저 한 6명? 이 정도로 하는 건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한 해가 차츰 가면서부터 한 20명? 그리고 어진간하게 자식들이 여기 있거나 친척이 여기 있거나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를 사가지고 몰래 자기 딱 가족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넣어서 받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한 많았는데 이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나 거두거나 또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 또 일감 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또 그때는 또 얼마 잘 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여기에 딱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나를 보고 돈 받아달라는 사람은 실제 될 확률이 80% 이러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쪽에서 찾아달라 하는 사람은 100% 거의 100% 돈 들어간다. 100% 아니 뭐 진짜 저도 이게 탈북민들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뭐 탈북민끼리도 너 돈 보내는 선 있어? 뭐 그러면 있어. 믿을만해 몇 %야? 뭐 거기는 35%대인데 아니 내가 아는 건 30%대인데 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시장 수요 가격 원리가 잘 작동해서 그 무산에서 이를 받아주는 사람 많으면 점점 이게 퍼센트가 떨어지고 지금은 뭐 거의 5대5거든요. 100만 원 보내면 가족한테 50%대니까 50%도 문제는 믿을 만한가? 이제 뭐 믿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점 이렇게 없으니까 힘든데 또 일선에서 2018년까지 했으니까 하시던 분들은 또 그 고위험, 고수익 이런 게 되잖아요. 동지들이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또 많이 벌고 하루에 뭐 7,000원씩 막 벌어봤던지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북한을 지키시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전화를 해서 돈만 받아줬는데 내가 한국 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와 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네, 만나봤어요. 네. 고마워하는가요? 고마워하죠. 그래서 밥도 몇 번 사주는 거 먹었고요. 조금 멀리 있으면 아무튼 이제 만나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서 진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여기로 와서 서로 전화 연결을 해본 사람도 있고 다들 부산에서 살다 나니까 멀어서 못 가. 근데 한 번 이렇게 전달해서 성공 딱 했어요. 그럼 다음에도 계속 시키나요? 신뢰관계 생기면? 신뢰관계 생기면 보존 단거리. 네. 그럼 이게 탈북민들이 돈 보낸다는 소리가 많은데 2010년 그때 보내는 사이즈하고 돈 규모 뭐 2018년 그때 보내는 그 액수들이랑 하면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많아요. 많아요? 2010년도 때 제가 받는 걸 보니까 그때는 못 보내서 200만. 200만이 한 번에 보낼 때? 200만이 여기 50만처럼 흔하게 불렀어요. 근데 200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쪽에서 내가 좀 돈이 작은데 200만 보내서 죄송한데 200만밖에 못 보내서 어쩌지 이렇게 하면 근심을 하면서 보냈는데 지금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한두 해 전에부터는 100만 보내는 것도 아름차서 어떻게 이렇게 또 최근에는 50만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을 하게 되면 한국이 가난해졌나? 한국이 잘 사나? 이게 막 피부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막 200만이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50만도 저렇게 잔소리를 해가며 우는 소리를 해가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솔직히 버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는 올라갔지. 자기가 살니까 조금 적금도 해야 되겠지 하니까 나가는 돈들은 돈들 내려놓고 북한도 또 보내야 되겠지 하니까 그 돈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산에서 북한 두만강 국경 마을입니다. 국경 도시인데 무산에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탈북민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랬어요. 점점 더 잘 살기는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와서 가족이 못 사는 건 보지만 이분이 사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좀 많이 보내라. 야, 뭔 저렇게 100만 원 보내면서 저렇게 우는 소리를 하냐. 좀 더 보내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와 보니까 정말 내가 50만 버는 것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보이잖아요. 여기 와봐야 얼마나 네. 피땀 흘린 돈을 가족에게. 근데 이분들은 그 보내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받는 사람들은. 네, 받는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들이 돈 쓰는데 돈 쓰는 거다 하면 보내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보내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보안원이 또 보건대는 저 집이 기름도 없이 먹던 집인데 돈 받았구나 하면 와서 옆구리 찔러서 야, 사람을 너 딸하고 연락 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뭐 이런 갈가요. 거. 막 갈구면 겁이 나니까 내 누굴 따라가는데 그 집 아니야 안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 대체로 길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는데 불가피하게 어쩌지 못하고 집을 데려가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집까지 다 노출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전화 연결시켜주고 돈 받아줬어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 집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럼 보안원은 와서 양쪽으로 갈구는 거죠. 이쪽도 뜯어먹고 여기는 좀 더 큰 것 같다. 그쵸. 돈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계속 떼우는구나 그때마다. 정말 이제 여기 경제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돈 보내는 데 따라서 실제 저희는 그랬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외화고리제들이나 같은데 아니 실제 우리가 무슨 뭐 크게 물건을 날르고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유통을 안 해서 그렇지 손전화 하나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 명이 먹고 살죠. 예. 여기 온 분들이 돈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장마당을 가면 장마당이 활성화돼요. 벌써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많으면 장마당이 벌써 활기를 띠고 수요자가 많고 장마당이 먹고 살지 또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국가 업무제야?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 반역죄. 그 덕분에 무산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덕분에 실제 나라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또 이렇게 하면 이 보는 사람들이 야 북한 정부 돈 보내줘서 먹여 살리는 탈북자들 받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 돈은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탈북민들 수중에 다 들어가고 탈북민 가족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거든요. 야 한국이 발전했구나. 저희 가니까 저렇게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을 폭폭 쏴주는구나. 탈북민 가족이 있으면 잘 사는구나. 너도 가라. 이런 심리전 효과가 더 크죠. 진짜 그런 부러움이 없으면 저도 여기를 안 와요. 전해주다 보니까 야 나도 한국 가야 되겠다. 저희는 처음에는 한국에 온다 하면 한국에서 와서 진짜 못 살아서 와야지 내가 먹고 살면 한국에는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는 맨날 세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미국 놈들 앞잡이라 미국이 엄청 저기 한국을 카바서 주고 있다 하면서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한국 사람들을 막 못 살게 식민지처럼. 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은 그래서 올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아, 부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한데. 그렇게 하고 또 예. 여기 온 분들 보고 뭘 먹냐 막 식당에서 쩍쩍하며 전화를 받으면 뭘 먹냐 하면 우리야 고기를 먹지 뭐. 저기는 전화 감청이 되니까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속고 살았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는 안 봤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게 영화뿐이지 저희 그게 실제 생활에 예, 다 심리전이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와 보니까 실제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시대 때 자 북한 국민들을 이 밥에 돼지고기에 기아집을 먹고 동물 참을 나오는 이런 집에서 살게 하겠다. 한데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로 와 보니까 동물 찬물 정말 공산주의 이산천처럼 동물 찬물 나오지 고기 먹고 분 고기 먹지 내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내가 번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안하고 좋아요. 저기는 내가 어디 옆 동네를 가자 해도 증명서를 떼고 가야 되고 어디 농촌지에 가서 야채를 하나 가져와자 해도 확인서 같은 걸 떼서 처소를 통과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법이 쳐서 법이 검열돼 그런 무슨 범죄자들만 시굴시굴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전라도까지 차를 타고 가도 누가 하나 서세요 신분증을 봅시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먹을 게 흔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옆에 가서 산에 가서 그래도 불불이라도 캐오면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 해서 가는데 그것마저도 못 가게 하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너무 늦게 왔다고 후회하시죠? 좀 후회해요.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 무산에서 보면 무산은 딱 두만강 옆에 있는 진짜 탈북의 길목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럼 그 무산 사람들 많이 왔어요? 본인 이민반에는 좀 간 사람 많아요? 무산 사람들이 거의 70%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0%의 세대 중에 한 명 갔다 뭐 이러니까 아니 70. 무산 군에서 한 70% 갔다. 인민반에 35세대 아니면 40세대 사이인데 네. 한 인민반에 한 13명? 한 집에 13세대. 13세대가 거의 다 됐대요. 그러면 한 40% 정도가 예. 근데 인원이 간 게 아니고 그 40% 정도의 세대가 그 중에 한 명은 가 있다. 뭐 이런 한 명은 얘기. 가 있고 한 세대 2명. 집안 다 가는 사람도 집안 있고. 다 온 사람도 있고 3명 온 사람도 있고. 그래봤자 뭐 무산 사람 뭐 5천 명도 안 왔을 거예요. 한국에는. 중국에 가 있는 사람 많겠죠. 예, 중국에도 많고요. 중국에서 여기를 못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무산 빈집 많아요. 그래서. 주초에 있는 그 세대 같은 거는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빈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개, 층계 2세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떠가지고. 다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또 돈 보내고. 예, 돈 보내. 근데 뭐 돈 받으면 아까 막 쓴다고 했잖아요. 너무 티가 나게 쓰나요? 그 계속 우리는 주면서 티 안 나게 쓰라 맨날 한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래. 브로커들도 제발 기름이랑 막 사 먹지 말라. 그래도 조금 조절해서 다음번에 돈 줄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그저 막 기름도 빵통으로 사다가 막 쌀떡이 쌀이 없는데 그날부터 막 돼지고기 막 삶아 먹고 냄새 풍기고 기름튀게 해 먹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동네에서 또 3인 1인 감시가 엄청나게 북한으로 서 있는 시대라 한방 그저 신고 들어가지. 신고가 들어가고. 네. 아 좀 안타깝네 그거는. 네. 그 못 사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생활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탓할 것도 못 돼요. 아 그래도 조금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래. 그게 또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네. 하면 아무튼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늘 조절해 먹어라. 여기도 풍족치 않다. 풍족치 않다. 우리 여기서는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진다. 내가 벌어서 내가 보내는 뼈를 깎아서 보내는 돈이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귀가 안 들려서
그러니까 여기 탈북민들 만나면 보내주면 또 떨어졌다고 또 다른. 네. 야, 그게 그 돈이면 북한 식량 가격 안단 말이죠. 네. 조금 반년은 먹을 수 있는 돈을 보내는데 석 달이면 또 와서 또 돈 떨어졌다 보내달라 이러고. 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에서 언제 돈 보내주나 들어오면 또 막 털어먹고 해서 아, 귀국자들은 왜 저렇게 살지 했는데 뭐 똑같아요, 사람이. 아마 한국도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누가 돈 벌어 온다면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속성은 편안해지고 싶고 남이 뼈 갉은 거는 본인이 몰라요.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근데 개봐야지. 네. 그 나중에 점점 전화가 어려워지면 네. 앞지대 가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저는 제가 전화를 배워가지고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사람 데리러 보냈는데 그것도 간단치 않더라고요. 갔다 오다가 무사히 온다는 담보도 없고 또 그래서 전화와 전화를 그런 거 보고 뽀뽀라고 했어요. 저는 뽀뽀 시켜주자. 그러니까 자, 평양이 있어, 어떤 사람이. 평양에 있어. 평양 사람. 부산에 있어, 예. 한국이 있어, 3명 있어요, 이렇게. 3명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전화기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예. 중국 전화기하고 북한 전화기. 북한 전화기로 평양하고 통화를 평양을 해. 통화해요. 예. 통화하면 내가 이제 동생을 찾아주겠으니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 그냥 동생인데서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냥 이게 임시 전화를 하는 거나 똑같다. 목소리가 들리면 말만 해라. 하고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남수 전화기 연결하고. 제 전화기로 이 평양분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말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딱 뽀뽀 시켜주는 거. 말하시오 이렇게 하고 붙여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게 전파가 잘 서면 예. 잘 들리는데 전파가 잘 안 서면 이게 자꾸 그것도 뽀뽀도 산에 올라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고 산에 가서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전파가 잡히는 데를 찾아서. 파장이 잘 들어오는 데를 찾아가지고 음. 먼저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 전화를 그다음에 시키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 서울에 앉아서 평양하고 통화가 가능한데 네. 중개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 네. 북한 전화기 가지고 네. 평양하고 북한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 전화기 가지고는 중국 전화하고 한국하고 통화하면서 부딪혀서 얘기한다. 그러면 궁금한 게 북한 내부에서 통화하면 도청이 안 돼요? 도청이 됩니다. 되는데도 도청이 되는데 예. 양쪽 다 도청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얼굴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상관 안 해요. 내 전화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심을 버려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 물어보면 누구한테서 전화 왔는지 뭐 대화 내용은 안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대한형은 저희가 보내는 기록만 되고 뭐 하는데 가끔 필요한 부분만 잡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화. 그러니까 녹화가 완전히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겠다. 받겠다. 뭐, 암호로. 어느 날에 내가 어느 연선을 넘겠다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는 중요시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또 돈 받는 것도 북한 내부에서 돈 주겠다는 얘기인지 다 장사하니까 막 쟤네들도 착각하는가 보네. 그 틈을 노리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뭐 어디를 간데 내가 여기 있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기 양강도에 시집간 누나라고 말해달라. 이쪽에서 서로 장사 얘기하는 척하면서 양강도라고 말해달라 무슨 어디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실제 다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남조선이 좋아 이런 얘기하다가 당장 걸린다는 거죠. 아, 참고를 해야 되겠다. 혼난 일도 있어요. 단통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니 그 전화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막 꺾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 들어가면 자동으로 도청이 되는 거잖아. 자동으로 도청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 일체 이 모든 이게 그게 이렇게 딱 표가 찍혀가지고 나를 추적해서 달아올 수 있고 저 집 도착하기 전에 잡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 하나님 말 하지도 말라고. 우리 여기서 스님만 믿고 산다. 막 이러면서. 그래 또 하나님 믿으세요. 아, 어느 분인지 참 너무 한국 와서 교회에 푹 빠지신 분이네. 근데 그러면 그 아이
무슨 그 칩 같은 거 그런 거 딱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버려야 돼. 버려야 되죠. 하나님 소리 한 번만 나오면 네. 아유 이거 참 고난도 직업이네. 추적이 들어올까봐 이 핸드폰으로 칩 얼마예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칩을 저희가 그 뭐야 북한에서 중국 돈으로 1,200원 주고 사야 돼요. 북한 칩을. 예. 아이고. 지금 또 후에 올라가지고 2,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 소리 한 분한테 2,200원 배상 받아야 되겠네. 참. 배상 실제 그런 뭐 그렇게 아이고 말하는 사람들 농담이죠. 배상을 더 농담이죠. 예. 저희는 막 배상 내라고 막 난리하죠. 이거 보상하겠냐고. 아니 말 한마디에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게 트렌드가 그 2018년, 17년 이때부터 이 통화하는 거 막 파장이 하니까 무슨 그 중국 그 웨이셴 위챗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고 그런 것도 해봤어요? 무선은 위챗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산이 높고 산보다도 무산 쪽으로 들어오는 이 파장이 조금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파장 이게 장애파가 3G냐 4G냐 5G냐 이거 네. 중요한데 무산 맞은편은 중국 농촌이니까 네 파장이 데이터가 갈 수 있는 뭐 얼마나 투지폰 힘든지. 예. 투지폰 정도 쓰고 예. 그러면 3G 폰 정도 되는 게 어디예요? 해산 쪽에 아. 해산 쪽에는 영상 통화까지 했는데 영상 통화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이 해 들어서부터 영상 통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하나 석연치 않은 등이 풀리는데 요 몇 년 동안은 무산이 거의 전멸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돌거든요. 위챗이 안 되니까 해산 쪽으로 다 쏠린 거죠. 경쟁에서 밀렸구나. 위챗 때문에 위챗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상 가느냐 무산 가느냐. 네. 결국 그 중국에서 그 무산 맞은편에 투지폰을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무산이 경쟁에서 밀리고 네. 해산은 앞에 그래 장백이라는 큰 도시 있으니까 아마 3G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백이 해산이 경쟁력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궁금한 거 그 하다 보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했는데 뭐 잡혀도 여러 번 됐나요? 아까 그 뭐 아까 잡혔던 얘기도 했지만 저는 해마다 단련대를 갔고요. 아이고 그게 그것도 진짜 고난도 직업이네. 예, 감옥 간 거는 저기 한 번 갔는데 오기 전에도 보이부 구리장에 앉아가지고 정말 마지막 더는 버틸 수 없으니까 오셨구나. 맨날 저 잡아다가 내보낼 때는 진짜 가나식이 너 한 번만 잡히면 이제 쉬워서 보낸다. 근데 그걸 생계로 하는 사람이 나와서도 안 하겠냐고요. 그래 또 하면 어떻게 꼬장이 들어가는지 또 꼬장 들어가가지고 신고? 또 잡아가요. 현행은 못 잡아도 신고가 들어가면 데려가다가는 그걸 무조건 받아내요. 안 받아내면 가죽장갑을 끼고 때리고 차고 발로 차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가다요. 그래서 감옥은 몇 번 가봤어요? 감옥은 2번 가봤어요. 단련대는요? 단련대는 해마다 가서니까 그래서 한 아이고. 4번 정도. 그럼 뭐 감옥과 단련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보위부 안전원들이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도 결국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네. 돈이 장냐 만냐에 많이 따라 있는데 돈이 많아야 그것도 커버가 되고. 근데 또 돈이 없을 있어도 때는 안 돼. 몸으로 또 때워야 될 때도 있고. 네. 아이고 힘들게 사셨네.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 또 보위부 감옥 단련대 이런 경험자들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요. 최근에 2018년대에는 단련대나 감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음 시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